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윤리화법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단원인 간호사의 역할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1번 자율성이란 자기의 업무 영역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환자에 대한 전인 간호를 계획하고 다른 의료진과 독자적인 수준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유,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독자성, 그리고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한다. 2번 자율성이 간호윤리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윤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두 번째,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다. 세 번째, 간호사의 자율성과 도덕성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3번, 간호사는 자율성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기꺼이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즉, 환자의 옹호자이며 자율적인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4번, 비챔과 칠드레스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윤리적 사고 단계를 4단계로 제시하였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윤리적 판단과 행동, 다음은 윤리규칙, 다음은 윤리원칙, 마지막 단계는 윤리이론입니다. 5번, 비챔과 칠드레스 윤리적 사고 단계가 4단계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윤리적 판단과 행동 단계입니다. 5번, 윤리적 판단과 행동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규칙, 두 번째는 권한 규칙, 세 번째는 과정 규칙이다. 윤리적 판단과 행동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규칙 첫 번째 실제 규칙은 진실을 말하기, 충분한 정보에 동의하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등 추상적인 원칙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지침이 되는 것이 실제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권한 규칙. 권한 규칙은 누가 무엇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으로 무능력한 사람을 위해 의사결정을 대신하여야 하는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규칙이나 의학적 손상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의료 전문직의 권한에 관한 규칙 또는 분배 규칙 등이 있다. 실제 규칙과 권한 규칙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정 규칙. 과정 규칙은 부족한 의학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과정이나 좀 더 큰 권한에 대해 불평하는 과정이 과정 규칙의 예이다. 이것은 누가 부족한 의료 자원을 수혜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제 규칙이나 권한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때 보통은 도착 순서대로 혹은 줄서기, 제비뽑기와 같은 과정 규칙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6번, 윤리 규칙은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윤리적 판단과 행동, 두 번째 단계가 윤리 규칙. 두 번째 단계인 윤리 규칙은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며 행동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으로 좀 더 크고 보편적인 윤리 원칙들로부터 나온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한 가지 윤리 원칙에서 여러 가지 윤리 규칙들이 도출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윤리 원칙이죠. 7번 윤리 원칙. 첫 번째, 윤리 규칙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윤리 규칙들로 이러한 윤리 원칙들은 윤리 이론에서 유도된다. 이 원칙은 윤리와 법칙이라는 공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보편적이어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윤리 원칙은 매우 포괄적인 규범으로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 되지만 각 상황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8번, 마지막 단계인 윤리 이론. 첫 번째, 가장 이론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적 판단과 사고의 틀 단계이다. 이 단계는 규칙과 원칙의 모체가 되며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 규범과 규범 이론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기준하여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한다. 9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성에는 보다 높은 사회적 명성, 보다 높은 급료, 보다 높은 독립성이 포함된다. 10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자로서의 모델로는 부적절하다고 그리고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첫 번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붕괴, 경제적 상황 변화, 환자 관리의 기술적인 진보,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간호사의 책임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령층은 치료보다 돌봄과 생명력 유지를 필요로 한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과 중재자적인 능력은 사실 간호사의 돌봄 기능에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간호가 주도권을 갖는 사례는 만성적으로 앓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불치라고 선고받는 사람에서도 볼 수 있다. 의사들은 불치를 선언함으로써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의 손길보다 간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만으로 간호사는 종속적인 기능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1번, 간호 전문직의 특징, 교육, 조직, 헌신, 책임감. 12번,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가져야 할 특징. 첫 번째는 4년제 대학과정 이상의 교육. 두 번째는 간호를 통제할 수 있는 간호 조직. 세 번째는 탐구하는 정신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 네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11번과 12번이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죠. 지금 현재 간호 전문직의 특징에는 교육, 조직, 책임감과 세 번째 헌신이 들어가요. 헌신. 그런데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가져야 할 특징에는 교육, 조직, 책임감은 동일하고요. 헌신 대신에 혁신이 들어갑니다. 혁신. 13번, 사전 동의서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첫째, 치료나 시술 절차를 승인하는 결정이 반드시 자신의 상태와 가능한 치료를 이해하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둘째, 환자는 반드시 의학적 치료에 관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환자의 결정은 반드시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의료 제공자나 가족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절차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이다. 14번, 선의의 간섭주의를 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대상자가 부모의 의도를 이해할 시기가 되어 동의할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 둘째, 대상자가 문제 행위와 이익과 관련된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세 번째, 나이가 어리거나 성인이지만 기타 이유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15번. 선의의 간섭주의는 개인이나 환자의 이익이나 복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개인이나 환자의 자율성을 희생해도 좋다는 원리인데 반해 선행의 원리는 선의의 간섭주의 같이 어느 개인이나 환자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베풀되 환자의 자율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실제에서 악행 금지의 원리나 선행의 원리를 이용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개인이나 환자의 자율성을 희생해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선행의 원리가 자율성의 원리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16번. 간호사의 자율성과 성숙도. 첫 번째, 전문직은 긴 기간의 전문화된 교육, 직무훈련, 자율성을 요구한다. 전문직은 자율성을 소유한 덕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며 권력 또는 권위를 누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한다. 명백히 전문적 판단을 하도록 교육받은 전문직 간호사는 환자와 진정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절대적인 자율성은 사회적 목표 성취에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자율성 권리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고립해서 행동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윤리적으로 말하면 간호사의 자율성도 어떤 확실한 경계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자율성에는 언제나 윤리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17번.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입니다. 18번. 동의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대리 결정을 하게 되는 기준. 첫 번째, 대리인은 환자를 위해 대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겠는지의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자율적으로 결정했거나 의사를 표명한 적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으로 그가 이전에 내렸던 자율적 결정을 받아들여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이해 득실을 따져 환자 본인에게 최선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대리자가 결정한다. 19번. 말기 환자와 관련되어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 간호사는 말기 환자가 고통에 직면하였을 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과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임종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 이 두 가지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20번. 간호윤리에서 악행 금지의 원칙. 첫 번째,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거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네 번째, 행위자의 의도는 유익한 효과는 성취하게 하고 손상 효과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손상 효과가 유익한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1번.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 실무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때 양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윤리 이론과 원리에 따라 문제를 도덕적으로 파악하여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 의무에 입각한 병원의 정책과 기준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22번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중 원칙주의 모형 첫 번째. 원칙주의는 원칙주의적 사고 또는 정의 이론이라 불린다. 두 번째, 보편성과 자율성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 개별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네 번째, 원칙주의에 대한 비평은 실제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의 경험을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23번 돌봄의 정의의 모형에서는 정의의 원칙에 해당되는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비개인적인 태도를 취하여 돌봄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24번 간호사가 간호행위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윤리적 개념은 옹호, 책임, 돌봄, 협동 등이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25번 돌봄 첫 번째, 돌봄은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동기부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돌봄은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간 돌봄은 가치, 의식, 지식, 돌봄의 행위와 결과를 포함한 의미이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감정으로 자아 실현과 친교를 증가한다. 다섯 번째,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돌봄의 유사 개념은 사람, 친교, 관심, 의무 등이다. 이들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사랑, 친교, 관심, 의무의 개념 없이는 참된 돌봄이 있을 수 없다. 일곱 번째, 돌봄은 상호 자아 실현과 친교를 증가시키며 삶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격려하는 행동으로 윤리의 원리에 의거한다. 26번 옹호. 옹호에 포함되는 간호활동은 환자의 권리를 알리고 이해하게 하는 일, 환자의 사생활,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 환자가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선택하도록 돕는 일, 정보를 사실대로 알게 하는 일이 포함된다. 27번 협동. 협동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동일하게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의 가치와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8번 간호사의 기본 업무는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면 물론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상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를 입히려 할 때 보호 조처를 취하여 해를 입지 않게 적극적인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비챔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생의 윤리의 원리 중 악행 금지의 원리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제시된 간호사는 해로운 약인 줄 알고는 자기나 남에게 쓰지 않겠다라는 서약이 악행 금지의 원리에 해당된다. 29번 악행 금지의 원리가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주장인데 비해 선행의 원리는 적극적인 의미이며 타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이타주의적이고 포용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선행의 원리는 첫 번째,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두 번째,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하고 세 번째, 악을 제거해야 하며 네 번째,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0번 악행 금지의 원칙. 중복인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거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네 번째, 행위자의 의도는 유익한 효과는 성취하게 하고 손상 효과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손상 효과가 유익한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1번,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였다. 이에 의사는 치료하지 않으면 해가 될 상황만 설명했고 한 의사는 다른 의사는 무작정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전자는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환자가 수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수술하지 않은 것이고, 후자에서는 선행의 원리에 따라 치료하지 않았을 때 해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한 것이다. 32번,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첫 번째, 적극적인 권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누리게 누군가가 자원을 마련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 예로 담당 간호사의 간호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해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소극적인 권리는 자유권 같이 누군가의 권리 주장에 단지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 네 번째, 소극적 권리에 대해 상대방은 삼갈 책임이 있다. 33번, 이제까지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존재, 행동 모형이다. 34번,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존재, 행동 모형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새로운 윤리 모형이다.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이다. 35번, 환자 옹호자 모델의 근본적인 도덕 원칙은 칸트식 인간 존중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인 인간 권리를 지닌 동등한 존재로 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즉 간호사 자신도 포함된다.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철저히 인정하고 도덕적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발전시켜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36번,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가운데 원칙주의적 모형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는 자율성의 원리이다. 원칙주의는 보편성, 자율성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 37번,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 제시된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